안녕하십니까. 학종의 신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 3년,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아씨, 일주일 전에 무너졌어요. 한 번만 더 봤으면 되는데, 정리를 한 번만 더 할 걸 실수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 학생들이 최근에는, 들어와봐. 시험 잘 봤니? 아, 나 이상하네. 선생님 미쳤나봐요. 아니, 선생님 왜 미쳐? 시험 문제가 이상해요.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필고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자, 지필고사가 시험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주 어머니, 학부모님들은, 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야, 일단 외워. 외우면 이해가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은 이런 얘기 듣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해를 하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시험 문제는요, 이거 중심으로 낼 겁니다. 그리고 융합형, 복합형 문제를 낼 거예요. 아, 이거가 제대로 이해됐는지 서술형 문제도 낼 겁니다. 결과를 주고요, 과정을 묻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예 뚝 띄어서 외부 지문을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필고사가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까요? 자, 이게 문제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해사고 개념. 자,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뭐가 중요시했냐면은 정보의 양, 그리고 정확성, 그 다음에 성실성. 이게 중요했어요. 자, 이런 정보의 양과 정확성과 성실성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아이가 성실하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죠. 요것만 있어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하면 쉽게 승진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0살이 될 즈음에는 정보의 양은 컴퓨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정확성은요, 컴퓨터가 더 정확해요. 성실성은요, 얘는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30살 정도 돼서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 그 시점에 정보의 양과 정확성과 성실성으로 무장한 친구들로 사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미 정보는 많습니다. 많은 정보 중에 셀렉트된 정보, 일정 정보를 채택을 한 후에,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하,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지필고사 2점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낯선 정보죠? 새로운 정보를 주고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는 3점짜리 문제라고 흔히들 하죠. 그리고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1, 2, 3, 4, 5번이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지 요거를 근거해서 추론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 2점짜리, 분석 3점짜리, 추론 4점짜리 이런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50% 이상은 나오죠. 자, 우리가 5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 분석,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고심한 지필고사 출제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해하고 사고, 개념 중심의 시험 문제를 낸다. 낯설게 해야 되니까 선행금지법에 의해서 앞에 거는 이제 선행 부분들은 시험에 못 내죠. 그러니까 융합형, 복합형, 과거에 중학교 거부터 중3 거까지, 중학교 거부터 고1까지를 섞습니다. 융합형, 복합형 문제라고 하고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술형 문제를 낼 거고요. 결과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과정과 풀이, 이걸 어떻게 잘하는지 결과를 주고 과정을 묻는 시험 문제. 야, 이것도 힘들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아예 뚝 떼어서 외부 지문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지필고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나 봅시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예습과 선행 중심의 학원을 다니죠. 그리고 예습과 선행 중심의 공부를 부지런히 합니다. 우리 옆에 아이는요, 삼각함수까지 나왔어요. 창피해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 옆집 아이는요, 지금 미적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창피해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올까요? 그 부분 완전히 배워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도움도 잘한대요. 이렇게 이해, 분석, 추론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습과 선행으로 쭉 공부를 하다가 잠깐만 스탑! 시험 범위가 발표됐대요. 그러면 바로 내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딱 끝나면 이런 끝났네. 그리고 다시 예습과 선행 내 진도 나가야죠. 진도 나가다가 시험입니다. 스탑! 다시 몰아치기 시험 공부에 돌입을 하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해, 분석, 추론이 능한 아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 방향은 이렇게 낯설게 하기. 평가 방향은 이해, 사고, 개념 중심의 시험 문제, 이해, 분석, 추론 중심의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러죠. 시험 문제가 이상해요?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현상입니다. 이렇게 몰아치기를 합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외부 지문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에 마구 나옵니다. 철학 문제가 국어에 나오고요. 수학 문제가 사회에 나오고요. 과학 문제가 수학에 들어가요. 이렇게 외부 지문이 잔뜩 나와서 결국은 이 외부 지문 각 과목마다 3문제 정도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외부 지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대응이 잘 안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현행 교육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언제까지 책을 많이 읽을까요? 공부 좀 덜한 학생은 4학년 때까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책이 중요한 거를 깊숙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반 상식은 초등학교 상식을 가지고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중학교 가면 영어학원도 하나 가야 되고 수학도 가야 되고 국어 논술도 좀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숙제도 해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죠.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 수준은 어디서 머무르냐면 우리의 외부 지문의 수준은 초등학교 상식 수준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들은 어떤 거냐면 이것 때문에 혼자서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40페이지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41페이지, 42페이지는 혼자 공부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하냐 하면은 누군가 옆에서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니까 금방 이해를 해요. 그리고서 학원에서는 문제도 잘 풉니다. 자, 시험을 보러 가면 낯설게 하기죠. 새로운 유형의 못 본 텍스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는 어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지금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다. 이러이러한 기업들은 우리는 사회적 기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문맥을 완전히 해석을 했다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은 2번, 3번 헷갈리고 4번, 5번 헷갈리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떡하냐 하면 이러한 지문들을 마구 뽑아가지고 혹시 비슷한 게 나올까 하고 외부 지문을 10장, 20장 가져다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지문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같이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어휘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각 분야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읽었어야죠. 이미 안 읽었어요. 자,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책들을 읽혀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거 설명 좀 해볼래? 아이들이 몰라요. 자, 딱 한 페이지 정도만 아이가 요거를 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쓰고 지나가겠죠. 요 한 문제, 두 문제, 4점짜리 문제겠죠. 대부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요게 5점, 6점짜리 문제가 될 겁니다. 요 문제가 아이가 90점 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양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알레고리는 뭐고 리비도는 뭐고 그리고 벤치마킹은 뭐고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그래봐야 한 페이지 정도 돼요. 3개 정도만 매일매일
아이가 짬날 때마다 읽게 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날 때 엄마가 야, 리비도에 대해 설명 좀 해줄래? 오, 벤치마킹이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개념을 알게 되면 벤치마킹에 대한 책 한 권을 읽은 겁니다, 아이가.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수행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개념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이 직접적으로 수행에 연결이 되고 아이들 실력에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쓰겠죠.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이것은 필독서입니다. 이런 개념 공부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필고사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중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것들을 미리 한번 보고 싶은 학생들, 이런 개념어들 책을 많이 내가 못 읽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이 이상하다. 방법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생들도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이런 개념어들을 충실하게 익혀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넘겨서요. 치킨 게임이 뭔지 아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위계수가 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촉법소년 많이 나오죠. 요즘에 촉법소년이 뭔지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임덕이 뭐고 대통령이 어떻게 레임덕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필고사에서 적어도 4점짜리, 5점짜리 문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바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수행평가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충실한 수행평가 과제를 낼 수가 있겠죠. 수행평가의 질이 올라갑니다. 지필고사의 점수가 올라가고요. 수행평가의 질이 올라가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대학에서 과목별 평가 점수가 확정이 되죠. 세부 특기사항, 이번 학기에 배운 지문들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당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오세요. 안 써도 돼요. 써오시면 세특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 매 학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세특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 이 부분들은 똑똑한 아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이란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똑똑한 학생이고요. 아는 게 많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우리는 우수한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대학교 입시의 목적 그리고 지필고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똑똑한 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이 똑똑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라고 하고요. 똑똑한 학생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많이 알고요. 다양한 지식들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많이 외운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때랑 비교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똑똑한 학생이 되는지 우선순위는 결국은 배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활용할 줄 아느냐. 자, 그 부분들을 우리는 지필고사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수행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평가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배경 지식을 어떻게 올려야 될 건지 하루에 간단한 개념어 3개씩이라도 매일 해서 1년이면 900개가 됩니다. 아무도 못 쫓아와요. 중학생이라면 미리 해놓으면 고등학교 개념 어휘들을 미리 공부해놓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이런 방법론에 대한 건 가장 간단한 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